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도 잘 보내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남았던 내용은 뭐가 있을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많이 검색한 종목들 위주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이번 시간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또 꼽아봤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지 먼저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각 섹터에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청약 때문인지 로봇주들이 또 1위, 3위, 6위 올라와 있고요. 2차 전지, 죽지 않은 추전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있습니다. 종목도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 중에서는 SPG가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셀바스 헬스케어, 알테오젠,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가들을 보면 참 연속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알테오젠 내내 오르다가 요 며칠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급등으로 다뤘는데 급락으로 또 지금 나왔어요.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연속성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그 시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새벽 중에 열리고 있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미국 시장 또한 부진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또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 주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매매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좀 경제방송을 시청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을 때가 사실 저희 경제방송이 가장 미움살 때인 게 그쵸. 방송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그날 화제가 됐던 종목들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연속성이 뛰는 날이면은 매일같이 저희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그쵸. 텐데 바로 오늘 다룬 게 내일장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매경에서 많이 나왔네. 이거 내일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탓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그쵸. 그렇게 핑퐁핑퐁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정민 이사의 조언 들으면서 하나씩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올라와 있는 SPG 볼게요. 15%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떨지, 이거는 뭐 SPG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보다는 로봇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사님은 오늘 SPG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장 초반에 이제 지수 자체도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갈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 상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공모천양이 이제 오늘 4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해가지고는 11분 뒤에 이제 좀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일반 공모천양에서 지금 흥행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좋은 호재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투심이 로봇 테마주에 많이 몰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SPG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그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로봇 테마주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렌시스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이제 로봇 테마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총도 작고 그동안 로봇 테마주 안에서 소외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SPG도 이런 식으로 15%가 넘는,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굉장히 좀 뜨거운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10분 남았어요. 두산 네. 로보틱스 청약 마감이 하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일정이 바빠서 네, 웬만하면 저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못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좀 주라도 더 받아가셨으면 받아가게.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뭐 균등으로 하면은 한 사람당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청약 그쵸. 증거 최소금으로 걸어 놓으면 네네.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 가집게긴 하지만 경쟁률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예상만큼 흥행한 거예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관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박이 났었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조짐이라면은
따상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제 4시 이후에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네. 이제 그 통계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요. 일단 청약 증거금은 3조 5,500억 정도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56.28대 1을 어제까지는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마 세 자릿수까지도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한 증권사에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제 배정됐던 물량보다 미달이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호예수 1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그동안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그 대형 IPO 종목들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렸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들께 배정한 물량 같은 경우에 미달이 났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지금 빠르게 중계해주는 바로는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 한 1억 넣어도 10주 청약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하더라고. 한 7주 정도 예상이 네네. 된다라고 하는데 1억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은 현재까지 스코어가 굉장히 좋다. 역시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했고 SPG 역시 오늘장에서는 그 덕을 보면서 좀 올라주는데 오늘 잠시 후에 다뤄볼 건데 이렌시스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오늘 유독 오른 로봇주들의 공통점은 약간 그 산업용 로봇, 감속기 그쵸. 네. 이쪽인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서예요? 아니면 단순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시총 큰 종목을 제외하고 봤을 때 작은 종목으로 움직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활성화를 띌 때는요,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황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줄 때는 오늘 이런 그 로봇 테마주 흐름처럼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오히려 그쪽에서 더 많이 터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상한가를 간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생활 가전의 그 핵심 부품 또는 뭐 청정 이제 그 가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알려진 바는 바로 그 로봇 감속기. 특히나 그 점유율이 국내 시장 안에서는 80%대를 이제 유지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보핏이랑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에 이제 납품하는 공급사로 알려지면서 동사의 주식이 굉장히 이제 좀 이목도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렌시스가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를 월요일장까지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PG 다음 주에 업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이렌시스로 바로 넘어가 주셨거든요. 이렌시스도 그럼 다음 주에 시장에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감속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 로봇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렌시스도 이제 종목이 좀 꿈틀거리는 이력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삼성 테크데이 그것도 한몫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삼성 테크데이가 그 미국에서 제가 열린다고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제 그 로봇 담당하시는 임원분께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핏과 관련되어서도 시장에 돌았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가 아마 그 이번에 입을 통해서 아마 실체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데이 말고도 또 두산 로보티스가 어쨌든지 다음 달 5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정들을 좀 알고 계신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요.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수익을 좀 확정 짓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면 시장은 항상 이벤트 종료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어쨌든지 시황 자체가 이미 한풀 꺾였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서만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날짜를 기억해 두시고 그 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좀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필승 전략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 이렌시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제 다른 로봇주들의 경우에도 오늘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 너무나도 낮은 가격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렌시스는 신고가를 오늘 또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요즘 시장이 불안하니까 욕심 버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라도 매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상한가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 10월 5일 전까지 좀 보다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앵커님 혹시 그 이렇게 방송 진행하시면서 네. 그 상한가 이렇게 내가 보유한 종목이 몇 번 한번 갔었었나요? 꽤 많이 갔어요. 아, 꽤 많이 가셨어요? 네, 근데 하한가도 꽤 많이 가가지고 그게 문제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그러면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은요 상한가를 가면은 홀딩하고 싶어하지 맞아요. 그 매도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면요 특별한 경우,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뭐 4% 이상 뭐 개파락해서 뭐 하락을 이제 투매가 나온다던가 그런 의미 있는 무언가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갭 상승해서 이제 종목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그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면서 아. 종목이 한창 그 대선 테마주들이 유행할 때 또 한번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끼 자체는 굉장히 좋다. 특히나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어제 대비해가지고 오늘 그나마 좀 낮긴 했지만 여전히 좋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죠.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00억 원 이상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월요일에도 굉장히 이렌시스가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셔야죠. 네, 3일선 매매 아마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상한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배경은 네. 28% 정도일 때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터치한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야수의 심장이셔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그 상가 전략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28%대 또는 뭐 25%대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네. 이제 좀 불나방 같은 매매. 근데 저 또한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레신스는 오늘 끼를 봤다. 그렇게 지금 당장 시외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좀 그 끼를 보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가볼게요. 오늘은 다행히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 엔비디아 이야기도 있고 TSMC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AI 특히 챗 GPT 사용량이 뭐 줄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네. 이 한미 반도체 괜찮은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그 H뱅 관련주 중에서는 또 이렇게 잘 버텨주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면서 좀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쨌든지 그 기관계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기관계에서 굉장히 추천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매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반발 심리가 생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매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로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정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기관계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최대한 붓클로징 이전에 좀 확정 지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섹터였던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좀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펀드 매니저도 결국에 성과가 잘 나와야지만 직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유독 좀 다른 섹터 그러니까 좀 올해 좀 주도했던 섹터들 중에서도 유독 좀 많은 하락이 최근에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기관계 창구의 내부의 문제들 때문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깨지면서 또 이렇게 좀 투심이 좀 얼어붙기도 했었죠. 어쨌든 라운드 피겨 가격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어쨌든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수페타시스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27,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든지 3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3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면서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 주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라면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는 좀 많이 예로 들었던 게 바로 그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 개수였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당시에는 카메라 개수가 느는 게 추세였는데 그런 관련된 업체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스윙적인 관목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분명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제가 당시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HBM, 특히나 AI와 관련된 HBM과 관련되어서도 저는 기술의 진보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내가 좀 가격대를 정해서 남들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에서 방한을 하면서 네. 한미 반도체법과 IRA 협력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반도체주들의 반등의 빌미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시장 안에서 또 계속 미중 갈등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괜히 그 안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받을 그 악재를 우려해야 되는 건지 남은 이벤트로 봤을 때에는 웃을 일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을까요? 관련되어 가지고요. 특히나 그 상무부 쪽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좋은 뉴스가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도 좀 그에 발맞춰서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자가 일단은 다음 달 11일까지 유예 연장이 이제 그 남아 있는데 그 일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연장을 해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그레이브스 부장관이요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를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미중 분쟁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강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밑으로는 항상 어느 정도 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중간에 껴서 샌드위치적으로 좀 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부분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또한 지금 현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고 지금 그 반도체주에 대한 시선은 위기보다는 그래도 위기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다 반영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좀 숨통이 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바이오 볼게요. 이상하게 현대바이오랑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10개 종목 안에 자주 랭크가 되는데 네. 오른 이유가 없는 날이 참 많거든요. 네. 이 현대바이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지 오늘 장의 상승 배경까지 짚어주시죠.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에 이제 그 시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적극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좀 수익을 많이 거뒀던 종목이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분들, 네, 특히나 좀 좋아하시는 종목이 바로 현대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좋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9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에는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 코로나19 치료제죠. 그 제프티와 관련되어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 긴급 승인을 지금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가 어쨌든지 정부에서 8월 31일자로 이제 그 4급 감염병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 아예 낮췄다. 그다음에 그 2단계 조치로 시행을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도 일단 코로나19라는 단어만 나와도 어느 정도 좀 식상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잠깐 반짝하고 오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만약에 이제 동사의 주식을 그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끼가 보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이 종목의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는
다운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끼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아무 이제 관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워낙 이제 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근데 이걸 중장기 스윙 종목으로 좀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파이프라인이 회사가 이 치료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대표님이 이제 다른 데 투자했던 지분을 좀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도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좀 동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끌고 가기에는 바이오 회사 주식들 중에서도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그러니까 현대바이오에 국한되어서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항암제 특히 항바이러스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임상 결과 그러니까 뭐 이상 뭐 통과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일정이 좀 나와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중장기로 본다,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본다, 그건 난 잘 모르겠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의 다음 주 전망은 어떨지 업앤다운 볼게요. 모비스 다운, 알테오젠 다운이고 거의 대다수 종목을 다 엎주셨네요. 다음 주 좀 시장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사실 시황을 예측하는 부분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고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은 분명 오전장에는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종목을 한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뽑아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날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종목은요? 네,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항상 투자 포인트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평으로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미반도체가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뭐 오르거나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바로 부회장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분을 좀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입방아에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공개된 바에 의하면은 100억 넘는 자금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HPSP 지분을 현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빼기 직전에 이제 매도한 금액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704억 원을 지금 현재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100억이 좀 넘는 자금을 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PSP 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 556만 주나 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 하면 1,900억 원이 넘는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여전히 지금 현재 종목을 좋게 보고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 줄평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5만 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6만 원으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오늘 시가였죠. 네, 47,500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정민 이사와의 업앤다운은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